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BMW X2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인데요. 공차 중량은 1.7톤, 그리고 전장의 길이가 4360mm, 그리고 전 폭이 1824mm, 전고는 1526mm로 나와 있습니다. 토크는 40.8이고 최고 출력은 190. 연비가 복합 연비로 14.2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로백이 7.7초로 달리는 펀 드라이빙도 가능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후방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전 폭을 보시면 전폭이 1824고 전고가 1526입니다. 그렇게 작지만은 않은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X2 같은 경우는 X2 X드라이브 20T가 요 M 스포츠 패키지가 6,19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이 M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는 차량 가격이 좀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190만원이 좀 부담된다는 분들은 X2 같은 경우는 이제 18D 모델이 나옵니다. 그래서 18D 모델 같은 경우는 5,100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X2 X드라이브 모델 중에 18D 모델도 M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는 5,680만원으로 20D 모델에 비해서 대략 한 500만원 정도 저렴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고가의 모델은 지금 이 모델인데 X2 X드라이브 20D M 스포츠 모델이 되겠습니다. 제로백이 7.7초고 복합 연비가 14.2km고요. 트렁크 공간은 제가 영상으로도 보여드렸는데 트렁크 공간은 470리터입니다. 그리고 2열을 폴딩했을 경우에는 1335리터까지 나오기 때문에 2열 폴딩 시에는 캐디백이 4개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3인 라운드를 하려면 한 명이 앉아야 되기 때문에 3개의 캐디백은 폴딩 후 실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3인 라운드는 가능하고, 만약에 이제 단순히 캐디백만 실는 기준으로 본다면 2열 폴딩 시 6개까지도 실을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MW X2의 트렁크 공간입니다. 트렁크 공간을 보시면 이 정도의, 제가 팔을 뻗었을 때 이 정도 공간이 나오고요. 전체적인 면적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골프 여행을 가려다 보니까 이 정도 공간에는 사선으로 골프백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쪽 면을 폴딩을 할 건데요. BMW X2 같은 경우는 4대 2대 4 폴딩이 가능합니다. 길게 캐디백을 와이프랑 같이 이제 2개를 적재를 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길게 2개를 넣고 요 반대편에다가는 캐디백이라든가 캐리어 이런 부분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한번 직접 이게 넣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쪽에 이제 캐디백을 2개 싣기 위해서 한쪽을 폴딩을 할 건데요. 그럼 이쪽 맨 왼쪽으로 폴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딩은 이쪽에 있는 이제 이 끈을 열면서 이렇게 당기면서 하면 되고요. 폴딩 할 때는 이쪽은 이렇게 해서 폴딩을 이렇게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도 4대 2대 4 비율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폴딩을 했기 때문에 길게 캐디백을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보면 우선 캐디백을 하나는 여기 실을 놓을 거고요. 캐디백이 세로로 들어가도 공간이 넉넉하게 남는 편이에요, 이쪽에. 그래서 앞뒤 공간이 넉넉한 편이라 캐디백을 이렇게 실으면 충분할 것 같고요. 또 이 위에 제가 캐디백도 실어서 이렇게 실어서 위아래로 하면 이렇게 2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2열로 하나 더 올리면 이쪽에 캐디백을 또 세로로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캐디백은 길게 넣으면 3개가 들어간다는 부분. 그리고 요 옆 공간에 제 골프 캐리어인데, 골프 캐리어를 또 실어서 공간을 넣을 거고요. 와이프의 부스터백 이렇게 싣고, 저 평소 가져다니는 카메라 가방 이렇게 싣고, 그래도 공간이 좀 남아서 제가 오늘 산 게 있는데 이거까지 이렇게 넣으면 공간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버튼은 이렇게 자동으로 닫고 열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열 때는 BMW 엠블럼을 누르면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해서 골프백을 다 실었고요. 이렇게 실었을 때에도 이게 뒷면을 보시면 이쪽에 캐디백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요 반대편 자리가 남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 짐을 적재를 했는데 3인 라운드 같은 경우는 요 가운데를 접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로로 캐디백을 넣어도 되고, 그 다음에 끝에 사람이 앉으면 요 위에 요 확보된 공간과 요 아래 이 공간으로 보스턴백을 씌우면 됩니다. 그래서 3인 라운드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크루즈 기능을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요. 보시면 지금 15.8km에 이르는 구간 단속 기간입니다. 그래서 구간 단속 구간 동안 100km 세팅을 해놓고, 그러니까 정확히는 제가 99km 세팅을 해놨는데 이렇게 99km 세팅을 해놓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루즈 기능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제가 과속 구간에서 나중에 이제 종점을 앞두고 너무 속도를 높여서 달렸으면 일부러 속도를 굉장히 낮춰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고 일괄된 이런 크루즈 기능을 통해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 RPM계를 지금 보시면은 1500에 세팅이 되어 있죠. 그래서 1500에서 꾸준히 RPM이 이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RPM의 등락이 적죠. 그러다 보니까 연비 주행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우선 이런 구간에서 굳이 이렇게 다리에 엑셀을 밟아가면서, 그리고 뭐 브레이크를 밟아가면서 텐션을 줄 필요 없이 굉장히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MW 같은 경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잘 되어 있죠.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거의 원적격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크루즈 컨트롤의 기능을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거리, 그리고 현재의 속도, 그리고 유지 속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사용을 하시면 굳이 이 엑셀을 밟으면서 텐션을 줄 필요 없이 편안하게 그렇게 운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용한 크루즈 기능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주행 모드는 이렇게 버튼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고요. 스포츠 모드, 그 다음에 이제 컴포트 모드, 그리고 에코 프로 모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를 선택하면 이렇게 계기판하고 이렇게 이제 LCD 뷰 모니터를 통해서 선택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칸 내리면 균형 세팅 컴포트 모드, 여기서 하나 내리면 또 에코 프로 모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뻥 뚫린 고속도로라서 제가 스포츠 모드로 놓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X2 같은 경우는 시트가 좀 딱딱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속주행을 할 때 뭔가 이렇게 딱 잡아주는 느낌이 들고요. 양쪽 허리를 감싸는 이런 시트의 이런 구성 자체가 뭔가 이렇게 스포츠 주행을 즐기는데 최적화된 느낌처럼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행할 때 좀 가속을 해보고 있는데, 스포츠 모드에서의 가속은 이제 뭔가 굉장히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래서 고속 주행에서 이제 스피드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스포츠 모드를 선택하셔서 주행하시면 되고요. 덩달아서 이렇게 선택을 할 경우에는 계기판도 스포츠 모드에 맞게 선택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속을 이렇게 끌어올릴 때 뭔가 부드럽게 그리고 이제 뭐 흔들림 없이 굉장히 편안하게 속도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순식간에 150 정도까지 이렇게 올렸는데, 이럴 때 이제 막 제가 이제 곡선 구간에서 150을 갔는데 크게 쏠림이 있다거나 뭐 안정감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없고요. 그리고 지금 150까지 올리다가 차가 조금 많아져서 제가 지금 110까지 다운을 시켰는데, 이런 감속에서도 굉장히 편안하게 감속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게 소형 SUV 뭐 내지는 이제 중형 SUV에 속하는 뭐 그런 모델이지만 충분한 속도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렬한 블루 색상의 모델이라서 제가 타고 다니면서도 주변 분들에게 굉장히 이제 이 차 뭐냐, 이 차 색상이 왜 이렇게 예쁘냐, 뭐 되게 젊은 감각이다,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처음 보는 버스 운전기사 아저씨가 휴게소에서 만났는데 이 차 자기 아들 사주고 싶다고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전체적인 제 리뷰를 통해서 이 차가 어떻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은 이제 준중형 SUV에 속하는데요. 전체적인 크기도 소형 SUV보다 넉넉한 편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골프용으로 사용하기에는 2, 3인까지도 충분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프용으로도 그렇게 활용 가능하고요.
평소 주행을 하다 보면 이게 지금 M 패키지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제 X2 같은 경우는 2000cc 대 이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이 있고, 가성비를 이제 극대화한 모델로는 이제 1800cc의 모델이 있습니다. 18D 모델인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6천만원 초반대의 M 스포츠 패키지보다 1000만원 가까이 저렴해서 그 부분은 가성비로 도시명 주행을 느끼는데 충분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X2 같은 모델이, 기존에는 X1 모델이 지금 인기가 좀 좋았죠.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쉐입이나 전체적인 구성을 봤을 때 X2가 지금의 X1을 대체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3나 X4 이쪽의 모델보다는 약간 컴팩트한 크기를 원하면서, 가격도 저렴한 모델을 원하면서 X1과 달리 이제 디자인 면에서 좀 잘 빠진 이 X2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고속 주행에서는 의외로 이게 이제 묵직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묵직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무게중심이 SUV이기 때문에 약간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쫙 깔려가는 느낌까지 이게 동시에 듭니다. 그래서 SUV, 소형 SUV나 중형 SUV의 단점이라고 하면 이렇게 무게중심이 SUV이기 때문에 높은 부분이 있지만 차가 가볍다는 느낌 때문에 뭔가 이렇게 통통 튀는 느낌? 그래서 이제 장거리나 이렇게 고속주행에서는 뭔가 튀는 느낌이 강해서 그런 부분이 제일 불만이었는데, 지금 이 X2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제 와이프가 여수여행을 같이 다녔지만 멀미가 심한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안정적인 주행을 이렇게 보여주는 X2의 이런 주행 성능 덕분에 크게 멀미를 하지 않고 1박 2일의 라운드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골프를 즐기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공간, 당연히 이제 캐디백이나 보스턴백을 실어야 되니까 공간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골프를 치기 위해서는 서울이나 이제 수도권에서는 미니멈 50km, 많게는 뭐 200km, 저같이 여수까지 가려면 거의 뭐 400km 가까이를 가야 되는데, 이 경우에 이제 차가 묵직하거나 뭐 안정감이 없거나 쏠림이 심하거나 그러면 이게 뭐 골프를 치려고 도착한 순간부터도 머리가 해롱해롱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정적인 느낌의 주행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를 즐기는데 뭐 젊은 시절에 뭐 20대 이럴 때는 상관이 없어요. 가가지고 뭐 아무리 멀미 심하게 나는 차를 타도 내려가지고 자기가 적응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뭐 어느 정도 신체 나이가 있다, 뭐 30대 40대 이렇게 된다, 뭐 50대 60대는 더 당연한 거고요. 그런 분들이 이런 뭐 그냥 막 통통 튀는 SUV를 타고 다닐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골프를 즐긴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100km 이상의 여행을 이제 거리를 가야 된다 그러면 멀미가 심하게 나는 차를 타서는 안 돼요. 그러면 샷도 흔들리고 무엇보다 몸의 중심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차는 제가 봤을 때는 20, 30대까지는 무난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40대, 50대가 넘어가면 솔직히 이 차도 이 정도 주행 성능보다 좀 더 안정감 있는 차를 타고, 세단이면 더 좋겠죠, 고급 세단이면. 그래서 그 연령층에 맞는 업그레이드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2를 굳이 40대, 50대에게 저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40대 초반까지는 뭐 괜찮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차의 메인 타겟이 20대부터 30대, 그리고 진짜 맥스로 올라갔을 때 40대 초반, 뭐 이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색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X2의 색상은 하얀색이 제일 무난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블루 색상, 그리고 레드 색상, 뭐 이런 뭐 옐로우 색상도 있죠. 이런 색상들을 보면 통통 튀는 색깔들이 많아요. 그래서 X2의 주 타겟이 뭐 제가 봤을 때는 나이가 많은 분들이 아니라 나이가 어린 분들에게, 특히 20, 30대 젊은 층에게 가장 큰 타겟이 되는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